자, 우리 오늘 첫 시간 기초이론 오리엔테이션 좀 진행을 좀 해보도록 하죠. 그래서 저는 이제 김현 편입에서 일반화학, 유기화학, 유기화학 둘 다 담당하고 있는 화학 강사 윤기수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일단은 뭐 여러분들 저를 알고 오신 분들도 있고 뭐 저를 이제 모르는 학생들도 있기 때문에 뭐 간단하게 제 소개라든지 이런 것들도 좀 해야 되겠죠. 자, 일단은 오리엔테이션에서 그래서 제가 금방 얘기했던 것처럼 간단하게 제 소개를 하고요. 그리고 학교별 출제 경향, 이게 여러분들 가장 궁금하죠. 연고대도 그 다음에 의학대도 학교별로 싹 다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거고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적중 문항이 있는데 그래서 올해 제가 적중을 또 많이 했습니다. 뭐 매년 하는 거지만 그렇게 해서 어떤 문제가 나왔는지 그런 것들 여러분들 한번 보시고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편입화학 성공하려고 하면 화학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 그리고 강의 특징이랑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1년간 공부를 해야 되는 연간 커리큘럼, 그리고 저는 특별한 파트가 있어요. 이게 시그니처 파트인데 고급화학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급화학에서 뭐 배우는지 그런 것들 얘기를 해드릴 겁니다. 자, 그리고 현장 수험생들은 이제 특별한 특전이 있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해드릴 거고요. 마지막에 합격생 명단 공개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자, 저는 이제 고려대 화학과 박사과정이 있고요. 여러분들한테 솔직하게 얘기합니다. 저는 박사과정 다 마치진 못했어요. 그래서 중간에 자꾸 학원적으로 이렇게 강의 나온다고 해가지고 교수님하고 대판 싸우고 나서 그만뒀습니다. 정말 솔직하게 얘기를 해드립니다. 자, 저는 이제 학부 때부터 화학과 했었어요. 자연과학대학 화학과 소속이고요. 그렇게 해서 저는 이제 원래 화학과 소속이고, 그리고 석사 때부터 세부 전공은 유기화학입니다. 자, 저는 수능하고 MD하고 피트 편입 쪽으로 다방면으로 강의를 했고, 과거하고 영재고에서 학생들 잠시 가르쳤습니다. 일반학, 유기화학 둘 다 담당을 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여기가 원래는 메가 편입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메가 편입하고 김영 편입이 2015년도에 같이 합병이 되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저는 이제 그 이후로부터 김영 편입 소속이 되었고, 그렇게 해서 김영 편입 소속 이전에는 메가 편입 소속이었습니다. 메가 UT가 메가 편입이에요. 자, 그리고 강남대 성악원하고 그 다음에 메가스터디에서 재수생들을 가르쳤고, 그리고 지금은 김영편이 강남, 신촌 둘 다 나가고 있습니다. 강남하고 신촌하고 똑같은 커리큘럼으로 진행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강남에서 듣고 있다가 신촌을 가셔도 그대로 수업이 자연스럽게 이어지고요. 신촌에서 듣다가 강남으로 오셔도 그대로 수업은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그래서 똑같은 커리큘럼으로 똑같이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에어클래스라고 하는 뭐 대학 전공 사이트에서 일반학, 유기학 담당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얼마 전에 망했죠? 그렇게 해서 피탄기라고 해서 거기서도 유기화학을 담당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대치동에서 그 과거영재고 자사고 학생들 가르치고 있는데, 제가 가장 이제 활발하게 지금 강의를 하고 있는 곳이 여기 김영편입이거든요. 그래서 김영편입에서 일탈을 하고 있습니다. 압도적으로 수강생, 합격생, 매출,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1위를 하고 있어요. 자, 제 소개는 이 정도까지 하도록 할 거고. 자, 연대부터 해서 간단하게 한번 보도록 하죠. 2014년도부터 연대가 그렇게 해서 우리 그 전공시험 이제 형태로 좀 바뀌었어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그런 이제 수학, 물리, 화학, 생물 이런 식으로 과별로 해가지고 몇 과목 이렇게 시험 보는 형태로 이제 바뀌었죠. 자, 그래서 연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굉장히 간단한 객관식 15문제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주관식 서술형이 큰 문제가 4문제가 나오는데 그래서 큰 문제 밑에 새끼 문제가 2문제에서 3문제, 많으면 4문제까지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소문항 포함해가지고 대략적으로 한 27문제에서 28문제 정도 출제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2014년도에는 난이도가 좀 높았어요. 2014, 2015. 그런데 2014, 2015 문제를 여러분들이 공부를 좀 하고 나서 풀어보면, 이거 되게 쉬운데?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연대가 이런 이제 그 스타일로 10년 넘게 이렇게 출제를 좀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맨 처음에 이제 학생들의 체감 난이도는 좀 높았지만, 그렇지만 이제 학생들이 10년간 실력이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단 말이죠. 학원에서 가르치는 이제 여러 가지 부분들도 굉장히 디테일해지고 굉장히 또 난이도 높은 문제들을 좀 많이 풀리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나중에 기출문제를 2014, 2015를 풀어보게 되면 이거 생각보다 많이 쉬운데 왜 난이도가 상이라고 하지?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때 그 당시에는 학생들이 뭐 학원에서 배우더라도 그렇게 해서 막 일반학을 엄청나게 딥하게 뭐 전공을 딥하게 이렇게 배우는 형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학생들의 체감 난이도는 일단 2014, 2015는 좀 높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2016, 2017에는 난이도가 진짜 많이 하락을 했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때는 진짜 한 문제 틀리면 불합격이다. 이런 얘기까지 돌 정도로 굉장히 쉬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기출문제 풀어보시면 알 거예요. 자, 그리고 2018, 2019는 난이도가 미친 듯이 올라갔고, 특히나 2019에는 대학원 전공 문제를 내버렸어요. 우리가 어디까지 낼 수 있냐, 요거를 이제 여실히 한번 제대로 보여줬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역대 뭐, 뒤에 가서 여러분들 고대도 얘기를 하겠지만, 2019가 역대 이제 가장 최고의 헬 난이도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도 이런 이제 형태의 난이도의 문제는 아직까지 다시 반복해서 출제를 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2019 문제를 풀어볼 때, 와, 이거 미친 거 아니냐?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런데 그 이후로는 그런 스타일의 문제를 찾아볼 수 없고, 그리고 이제 최근 들어가지고 굉장히 난이도가 많이 하락을 해서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향 평준화가 되었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 식으로 해서 연대나 고대가 전체적으로 문제가 좀 굉장히 많이 쉬워졌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문제가 쉬워졌으면, 좋겠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별로 좋지 않아요. 왜냐하면 공부를 어느 정도 제대로 하게 되면 막 90점, 100점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번에 시험 친 학생들도 저한테 전부 다 이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되면 제가 11월 달이나 12월 달 정도 되면 학생들하고 이제 우리가 밴드가 학원에서 이제 없어지기 때문에 밴드는 학원에서 개설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없어지면 저랑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통로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단톡방을 파가지고 여러분들을 초대를 하는데, 그런데 이제 학생들이 시험 치고 나서 몇 점 정도 된다, 이런 것들을 저한테 얘기를 해준단 말이죠. 자, 그러면 이제 이번에 뭐 연대라든지 고대를 친 학생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연대나 고대는 문제가 굉장히 쉽게 나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학생들 얘기 들어보면 뭐 하나 틀렸어요, 다 맞았어요, 그런 학생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돼버리면 뭐가 문제가 되냐면, 어느 정도 화학 공부를 제대로 한 학생들은 거의 100점 수준으로 다 나온단 말이죠. 그런데 그날 갔을 때 내가 좀 뭔가 좀 컨디션이 안 좋다, 뭔가 좀 약간 잘못 생각했다 라고 해가지고 실수를 한두 개 해버리면, 그러면 이렇게 돼버리면 불합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모두 다 대학생들이기 때문에 꼼꼼하게 열심히 공부를 많이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제 그렇게 꼼꼼하게 열심히 공부를 이제 무조건 당연히 하셔야 되는 거고,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그날 시험 치는 날 실수를 안 하셔야 합격을 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난이도가 있는 이제 형태에서는 여러분들이 뭐 잘하는 학생들이 어떻게 보면 좀 더 유리하고 그런 이제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런데 얘들 같은 경우는 지금 연고대는 이제 3년 연속으로 또는 4년 연속으로 이런 식으로 계속 난이도가 낮게 출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꼼꼼하게 하시는 건 당연한 거고, 그리고 시험 치는 날 절대 실수가 없어야 된다. 그래야 합격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고대 같은 경우에는 연대랑 똑같이 2018년도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2018년도에는 난이도가 되게 낮았었어요. 그래서 엄청 쉽게 출제를 했는데, 그래서 고대에서 이제 보니까 학생들이 너무 잘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2019년도에는 난이도를 대폭 올렸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때 이제 우리가 합격 컷이라고 얘기하면 한 30점, 40점 요 정도 될 정도 수준으로 굉장히 좀 약간 어렵게 한번 출제를 한번 했었거든요. 그렇게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2020에는 난이도를 또 낮췄다가, 그 다음에 또 다시 살짝 올렸다가, 그렇게 해서 조금 약간 올린 상태에서 어느 정도 유지하다가 최근 2개년, 3개년에서는 또 난이도를 대폭 하락을 시켜가지고 이렇게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연대든 고대든 화학은 이제 어느 정도 쉽게 출제를 하는 그런 이제 스타일로 어느 정도 굳어진 것 같아요. 뭐 그런데 혹시 모릅니다. 그래서 뭐 이번에 뭐 누가 담당을 하냐, 뭐 그러니까 뭐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출제를 할 때는요, 연대나 고대는 보통 교수님들이 직접 출제하는 경우는 없어요. 여러분들 뭐 연대나 고대에 있는 교수님이면 굉장히 대단하신 분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교수님들이 당연히 직접적으로 출제하진 않고 보통 일반적으로 교양화학실이나 안 그러면 이제 시간 강사들을 이용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그 강사들이 이렇게 출제를 한다고 한다면 뭐 그렇게까지 미친 듯이 어려운 문제를 출제를 하진 않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혹시라도 뭡니까? 교수님이 뭐 담당을 하게 되었다. 그리고 교수님 밑에 있는, 그 교수님 밑에 있는 박사들이 담당을 하게 되었다. 라고 했을 때 그 실험방에서 사용하는 고유의 문제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굉장히 어려운 문제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만약에 출제를 하게 된다면 그러면 이제 난이도는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쉽게 나온다고 해서 안심을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어렵게 나올 때를 대비를 해서 어떻게든 열심히 여러분들이 연습을 하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쉬운 문제가 나오든 어려운 문제가 나오든 무조건 고득점을 하셔야 합격을 하는 게 편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일단은 고대는 이제 서술형이 8문제에서 9문제 정도 이렇게 출제되고, 요거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밑에 이제 뭡니까? 새끼 문제가 2문제에서 3문제 정도 이렇게 달려있는 형태. 그래서 전체적인 문항수로 따지면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한 이제 25문제에서 26문제 정도 출제가 된다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연구대는 요 정도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의치한 수약대. 지금 이제 연고대 학생들보다 의치한 수약대 학생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약대 편입을 노리는 학생들도 굉장히 많고, 그리고 이번에 또 약대 편입의 TO가 엄청나게 많이 늘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갈 수 있는 곳이 굉장히 좀 많이 많이 늘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갈 수 있는 뭐 가능성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높아졌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의치한 수약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여러분들 편입 스타일 자체가 문제가 학교에서 출제하기 때문에 MDP라든지 이런 이제 형태의 문제들보다 굉장히 쉽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MDP를 알고 있는 학생들도 있고 모르는 학생들도 있을 건데 어차피 몰라도 상관없어요. 수업 시간에 괜찮은 문제는 다 풀거든요. MDP 기출 문제를.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일부러 풀어보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풀어보시면 알겠지만 MDP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래프 해석이라든지 안 그러면 이제 자료 같은 거 던져주면 그거 해석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얘가 맞냐 틀리냐라고 이렇게 나오는 일종의 수능 같은 그런 형태인데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그거는 이제 수능이라고 얘기하면 수능화학원 큰일 났네. 나 그거 정말 싫어하는데 여러분들 그렇게 다들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수능 같은 스타일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뭡니까 재수종합반에서 오랫동안 이제 학생들을 가르쳐 왔었는데 수능화학원을 여러분들 그러니까 수능 때 고등학교 때 화학을 굉장히 싫어하는 학생들 대부분 이유가 뭐냐면 양적 관계. 그 개떡 같은 A와 B가 반응해서 C와 D가 나오는데 앞에 있는 개수도 X, Y, W, Z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전부 다 처리해 놓고 그렇게 해서 알지도 못하는 그런 이제 물질 그 다음에 양도 전부 다 미지수로 던져두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걸 풀라고 하니까 우리는 너무 그거를 해석을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답답한 거죠. 그런데 우리가 MDP도 마찬가지고 편입도 마찬가지고 그 수능 화학에서 나왔던 그런 이제 나는 그냥 대놓고 얘기할게요. 쓰레기 같은 문제들은 없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MDP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수능화학 이제 그 편입화학도 마찬가지고 수능화학처럼 이렇게 미지수로 처리를 하는 게 아니라 물질이 뭔지 줘요. 그리고 질량도 그냥 대놓고 실수로 던져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우리는 미지수 같은 것들을 사용할 필요가 없어요. 미지수를 보고 얘가 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추측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딱 보자마자 굉장히 직관적이죠. 얘가 어떤 물질이고 요것들이 반응해서 뭐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양은 얼마가 나오고 그런 것들이 그냥 대놓고 바로 드러나기 때문에 여러분들 내가 금방 얘기했던 것처럼 그 고등학교 화학원에 있던 그 여러분들을 화학을 포기하게 만들었던 그런 이제 쓰레기 같은 양적 관계 문제들 그런 것들이 단 하나도 안 나온다는 거죠. 그거랑 비슷한 형태도 없습니다. 아예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고등학교 때 화학을 포기한 학생들이 여기 그 편입화학 문제 여러 가지 풀면서 그렇게 해서 저한테 공통적으로 해준 얘기가 고등학교 때 화학이 이렇게만 나왔어도 솔직히 화학을 포기하지 않았을 것 같다 라고 그렇게 전부 다 공통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배웠던 고등학교 화학원의 화학은요 어떻게든 여러분들을 틀리게 만들려고 문제를 미친 듯이 베베 꼬아가지고 만드는 어떻게든 틀리게 만들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근데 이제 편입화학 같은 경우에는 MDP도 마찬가지고 요거는 여러분들이 알 수 있으면 충분히 맞출 수 있는 그렇죠? 그래서 알고만 있으면 맞출 수 있는 그런 문제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머리가 좋고 나쁘고 이런 것들이 전혀 필요 없다라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내가 금방도 얘기했지만 MDP 이제 MDP 문제도 수능 스타일이랑 비슷하다. 유형 자체는 뭐 기억, 니은, 디귿, 보기, 구로는 그런 이제 형태지만 하지만 내가 금방 얘기했던 것처럼 그 수능하고는 아예 결이 다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고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의 MDP 문제를 풀어보면 좀 어렵다고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래프라든지 자료라든지 그런 것들을 해석하는 게 막 이렇게 연습이 많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는 되게 좀 약간 힘들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편입화학은요. MDP보다도 문제가 더 직관적이고 더 쉽습니다. 딱 스타일 자체가 뭐냐면 중고등학교 때 내신 시험 다음 중 옳은 것을 고르세요. 틀린 것을 고르세요. 1, 2, 3, 4, 5 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알고만 있으면 전부 다 풀 수 있는 그런 문제들로 다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90점, 100점이 나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그렇게 해서 뭐 문제 자체는 MDP 문제보다도 훨씬 더 단편적이고 문제 자체가 굉장히 간단하고 쉽습니다. 근데 단점이 있어요. 범위가 넓어요. 이게 MDP 같은 경우에는 뭐 일반화학에서 어디서 출제된다, 유기화학에서 어디 출제된다 딱 이렇게 못을 박아놨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 범위를 절대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편입화학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뭘 틀리게 되냐? 전공에서 틀리게 돼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일반화학이라든지 유기화학뿐만 아니라 전공화학 이런 데서도 이제 굉장히 많이 출제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물리화학이라든지 그 다음에 무기화학이라든지 분석화학이라든지 분광학이라든지 그런 데서 굉장히 많이 출제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범위 자체가 굉장히 넓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공부가 많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좀 약간 힘든 부분이 있다. 그런데 우리가 알기만 알면 무조건 맞출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나중에 고급화학이라고 하는 그 파트에서 이 전공화학을 배우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맨 처음에 고급화학을 배우면 여러분들 공통적으로, 왜냐하면 처음 배우는 거니까, 생소하니까. 그래서 이게 뭐지? 이게 뭐지? 이렇게 좀 약간 우왕좌왕 하는데, 그런데 배우고 나면 되게 쉬워요. 그리고 그와 관련된 문제들을 풀어보면 여러분들 자신감이 붙어요. 왜냐하면 보자마자 바로 답이 나오거든. 되게 직관적입니다. 여기서 맞는 것을 고르세요. 뭐를 고르세요? 라고 하는데 내가 알고 있거든. 이거 보는 방법 알고 있거든. 그러면 얘 이거 고르라고 하네. 탁 체크하고 그냥 끝이에요. 정말 진짜 몇 초 안에 바로 답이 나오는 애들로 거의 대부분 다 구성이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공부해야 되는 양이 많아서 그렇지 그걸 다 소화할 수만 있다면 그러면 편입화학은 전혀 여러분들한테 걸림돌이 될 게 없습니다. 딱 문제 나오는 스타일도 정해져 있고 문제 자체도 되게 객관적이기 때문에 직관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빨리빨리 잘 풀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서술형이 나오는 학교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뭐 연고대는 당연히 이제 서술형 문제들이 들어가 있고 그렇게 하고 서술형 나오는 학교가 뭐 대구 카톨릭대학교, 그 다음에 연대미래.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서 연대미래 의대를 생각하는 학생들도 되게 많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거 같은 경우에 우리가 답 적는 요령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거 같은 경우는 수업 시간에 다 하기 때문에 그래서 뭐 그 요령을 몰라서 서술형 문제를 못 풀어서 틀리는 학생들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술형 문제도 마찬가지로 뭐 배점도 높고 난이도도 높다고 하지만 수업 시간에 다루는 걸로 여러분들 충분히 다 해결을 하실 수 있으니까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